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맥심 백은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과연 선행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라는 질문. 자,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답을 줄 건데 사실 그런데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자, X절편과 Y축, X축과 Y축에 의해서 자, 이게 수학 선생님답게 자, 뭐냐면 우리 학교가 좀 수학 시험이 난이도가 좀 높은 학교다. 그래서 내신 점수가 가내신 점수가 한 185에서 195 사이가 들어갈 수 있는 좀 내신이 어려운 학교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내신이 좀 쉬운 학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나의 성적인 거지. 나의 다른 전 과목 말고 나의 수학적인 나의 성취도. 자, 그래서 우리가 제1사분면에 속하는 친구들은 내신도 좀 어려운 학교를 선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의 수학 성취도도 상당히 좋은 친구야. 1사분면에 속하고 싶어. 그치? 그런데 자, 2사분면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나의 이제 내신 점수나 수학적인 부분들이 수학 성취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타 과목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이제 뭐 암기 과목 수행평가에서 막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는 좀 우리 집 앞에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그래도 또 수학이 조금 어려운 학교 뭐 요런 학교를 선택해서 간 친구. 나의 수학 성취도는 좋지만 우리 학교 내신은 그리 어렵지 않은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 자, 여기는 바로 뭐야? 나의 성취도가 낮고 내가 선택한 학교도 내신이 그리 어렵지 않은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 자, 여기는 내신은 어렵지만 내가 수학을 좀 다소 못하는 요런 학생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거는 자, 일반적인 얘기지. 이게 무리해서 여기까지 되지도 않는데 따라하라는 거는 아니고 한 8, 90%의 학생들이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선생님이 이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한 8, 90%가 그랬었다라는 또 선생님이 주관적인 관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신이 어려우면서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어려운 학교들의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상하, 고등 상하가 나오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수원수투를 하고 2학기 때 미적 확통까지 다 나간단 말이야. 선택하고 상관없이 다 나가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지. 뭐 화성고나 뭐 세마고나 뭐 요런 학교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일단 내가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까지 고등 상하를 자, 첫 번째 개념까지 완벽하게 공부하고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응용편까지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센수학의 B스텝까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응용은 센수학의 C스텝에서 그 다음 블랙라벨 앞에 1, 2단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일품? 그 정도까지 그래서 2스텝을 센 C스텝에서 일품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스텝을 이제 블랙라벨까지 3단계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요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겨울방학 때까지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원수투는 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까지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시 다시면 돼.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하고 확통은 첫 개념 정도까지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미적 확통 보기 전에 또 한번 응용 심화까지 해서 내신 대비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수학 성취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내신까지 어려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요렇게까지 선행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데 내가 조금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런 학교를 선택했어요 라는 친구는 이제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 상하를 내 블랙라벨까지 다루기는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일품까지는 완전히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겨울방학 때까지 여러 번 센 수학에 있는 C스텝 그러니까 이제 유형서 문제, RPM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가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 중심적으로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고등 수학은 중학교 때 수학하고는 차원이 달라. 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유형별로 좀 암기하고 이런 유형이 이렇게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다던가 이래서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지 않거든. 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더라도 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원을 나타내주는 자치가 여러 가지 자치들이 있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렸을 때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그 점 P들의 자치라든가. 그럼 자치의 방정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자치부터 시작해서 자치, 점들이 뭔가 흔적을 남겨? 그러면 그 흔적들에 대한 그 점에 어떤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지? 공식만 외우는 건 중학교식 공부야. 그렇게 해봤자 절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떤 원리로 구하면 될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과정 중심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문제만 계속 여러 번 반복, 5번 반복 이런 거 아니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원리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쩌겠니? 니네가 내신이 어려운 학교를 선택했는데 어쩌겠니?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까지도 일품 정도까지 다룰 때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돼. 어떻게든. 미적 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겨울방학 때까지 완성을 하고 입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고1 때는 어떻게 고등 상황만 막 잡고 했다 하더라도 고2 되고 고3 되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내신이 어려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 고등학교 입학이 목표는 아니잖아. 이걸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고등학교 입학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착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자, 학구적인 분위기 안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내가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가 유리하고 이 고등학교에서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간 거잖아.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내신이 다소 조금 쉬운 학교야. 그런데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해.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친구는 물론 수시에서 이제 정말 3년 내내 계속 탑을 찍어. 이게 목표야. 내가 탑을 찍어서 수시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려면 단 하나의 뭔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야 돼. 그치?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B, C 스텝을 수학 성취도가 좋으니까 센 수학의 B 스텝을 단 하나의 오답도 없이 정말 개념 중심적으로 꼼꼼히 공부해서 수원 여기가 이제 B 스텝하고 C 스텝하고 일품 수준까지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수투는 개념 중심적으로 여기까지 꼼꼼하게 해놓고 여유가 된다면 미적까지 봐놓는 것이 좋아.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내가 미적을 선택할지 확통을 선택할지 대부분의 이런 학교들은 자, 이 학교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줄게. 이쪽 학교들은 내가 수능을 볼 때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선택 한 과목만 보지만 이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내신은 다 해. 미적도 하고 확통도 하고 심지어 기하까지 선택해서 선택 과목으로 고3 때 또 배우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내신이 다소 조금 쉬운 학교들은 아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커리가 니네가 수능 때 선택할 그 과목만 선택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뭐 이동 수업을 한다던가 요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미적을 선택할지 확통을 선택할지를 어느 정도 좀 미리 가닥을 좀 잡아놓고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까지 아니면 확통까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둘 중에 하나까지 요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내신도 쉬운 학교를 선택했고 내가 조금 수학에 대한 성취도도 좀 힘들어. 요런 학생들은 방학 때 무조건 상하 파야 돼. 여기까지 못하더라도 B 스텝에 완전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곱씹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서 상하를 무조건 파. 겨울방학 때까지. 그래도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학생들은 성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상하에 치중하고 그 대신에 제일 중요한 팁은 이 학생들은 반드시 교과서 문제를 꼭 푸셔야 돼.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단 하나도 빼먹지 말고 생활 속 수학이라든가 뭐 실생활에서의 수학이라든가 뒤에 단원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한 이 케이스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 이런 케이스인데요. 저희 학교는 어떤데요? 제가 선택한 학교는 어떤데요? 이번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해서 겨울방학 때까지 중3 때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하고 또 더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같이 지도해 오면서 다 꼭 이렇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 그런데 그 예외적인 케이스에 자기를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아는 형은요 선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요 내신이 어려운 학교 가서 정말 잘하던데요. 이런 거 정말 예외적인 몇 명의 케이스야. 근데 그 케이스에 자기를 껴맞추지 말라는 거야. 그 형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거야.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학교 가서 내신을 정말 잘 받았다는 거는 정말 더 힘든 뭔가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은 보지도 않고 항상 학생들이 결과만 보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 이런다고 하던데요. 주위 사람들 환경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공부는 고3 때까지 가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과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선택한 학교를 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되뇌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의 백신 백은하였습니다.